저는 올해 28 치열했던 취준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연구직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제 연애는 조금, 아니 많이 평범하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엔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저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이거든요. 이 관계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해요. 제 연인은 바로 제가 사는 원룸 건물의 주인이자 어머니 친구의 여동생인 저보다 15살 많은 그녀였어요. 4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흐트러짐 없는 자기 관리 속에서도 소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분이었죠. 때로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련함으로 저를 리드하다가도 제 품에 안겨서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속수무책으로 뒤흔들곤 하네요.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마치 운명처럼 만난 퍼즐 조각 같아요. 그녀는 저를 통해 잊고 있던 설렘과 생기를 되찾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녀를 통해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저희 나이 차이를 보고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토록 간절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민망하지만 솔직하게 저와 그녀의 인연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반년 전, 저는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지방의 한 연구소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서울 토박이로 살아온 제게 연구 하나 없는 소도시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거든요. 부모님은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특히나 집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사회초년생의 얄팍한 지갑 사정으로 번듯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깐요. 부동산 앱을 몇 날 며칠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내 친구 영미 알지? 영미 아줌마 동생이 마침 내가 발령받은 그 도시에서 작은 원룸 건물을 한다더라. 사람 좋고 깔끔하기로 소문난 애니까 엄마가 한번 연락해 볼게. 어릴 적 명절 때 몇 번 뵈었던 영미 이모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그 여동생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민정이가 마침 빈방이 하나 나왔다네. 우리 아들이라니까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주겠대. 위치도 연구소에서 걸어갈 거리라 딱 좋다 얘. 민정이 연락처 줄 테니 직접 통화해봐. 민정 이모님. 어색한 호칭을 입안에서 몇 번 굴려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상냥했어요. 어머, 지훈 씨 맞죠?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겠네요. 집 걱정은 말아요. 제가 깨끗하고 좋은 방으로 빼놓을게요.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음성에 경직되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생전 처음 와보는 도시에 발을 내디뎠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깔끔한 아이보리색 외벽의 4층짜리 신축급 원룸 건물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곳일 거라 지레짐작했던 것과 달리 잘 관리된 화단과 반짝이는 공동 현관이 저를 반겨주었죠. 잠시 후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바로 민정 이모님. 제 새로운 집주인이었네요. 세련된 단발머리에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의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이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짙은 쌍꺼풀에 시원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을 때마다 살짝 패는 도조개가
무척이나 매력적인 분이었죠. 아이고, 지훈 씨.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훤칠하네. 그녀는 스스럼 없이 다가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반겨주더라고요. 그 순간 그녀에게서 풍겨온 은은한 플로럴 향기에 잠시 숨을 멈췄던 것을 기억해요. 그녀가 안내한 3층의 방은 그야말로 완벽했네요. 남향이라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옵션으로 갖춰진 가구들도 모두 새 것처럼 깨끗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여 답답함도 없었고요. 지훈 씨가 첫 입주하는 방이야.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했고 청소업체 불러서 소독까지 마쳤으니 몸만 들어오면 돼요. 그녀는 방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설명해주며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잘 생각했어요.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바로 연락해요. 내가 이 건물 꼭대기층에 사니까 밥버르지 말고 가끔 맛있는 거 하면 좀 갖다 줄게. 계약을 마친 후 그녀는 마치 친누나처럼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진 제게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집주인을 넘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고 삭막했어요.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 텅 빈 원룸의 현관문을 열 때면 지독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밀린 잠을 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 저의 팍팍한 삶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바로 민정 이모님이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사 온 지 며칠 안 되었을 무렵 저녁 늦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와 반찬통을 든 그녀가 서 있었죠. 지훈 씨, 저녁은 먹었어요? 내가 갈비찜을 좀 많이 했는데 혼자 먹기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어요. 얼떨결에 받아든 갈비찜은 어머니의 손맛처럼 깊고 부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우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죠.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이틀이 멀다 하고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오늘은 잡채 좀 해봤어. 이건 내가 직접 담근 총각김치야. 주말에 푹 끓인 사골국이니까 아침에 꼭 챙겨 먹고 출근해요. 그녀가 가져다 주는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낯선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저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자 위로였으니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본가에 다녀올 때면 어머니가 싸주신 과일이나 반찬을 그녀에게 나눠드렸고 가끔은 제가 먼저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죠. 이모님, 저번에 주신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 저를 그녀는 언제나 귀찮은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누운 적이 있었어요. 꼬박 하루를 굶고 열에 들떠 있는데 걱정이 된 그녀가 죽을 쑤어 제 방문을 두드렸죠. 그녀는 해열제를 챙겨주고 제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늦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몽롱한 정신 속에서 제 이마를 짚어주던 그녀의 부드럽고 시원한 손길과 걱정 가득한 눈빛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고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단순한 집주인 이모님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의 외도로 길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은 없었고 언니인 영미 이모의 도움으로 이 원룸 건물을 인수해 소소하게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고요. 담담하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연민과 함께 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네요.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하고요. 어느새 저는 퇴근 후 그녀와 마주치는 짧은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나누는 몇 마디 대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침묵.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는 제 심장을 간지럽혔거든요. 아줌마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녀.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런 여자와 연애하면 어떤 느낌일까? 스스로의 생각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네요.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금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고된 한 주를 마감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리더라고요. 그녀에게서 온 문자였죠. 지훈 씨, 퇴근했어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는데 내가 맛있는 목살 사놨으니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같이 저녁 먹게. 그녀의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단둘이,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이모님. 너무 좋죠. 씻고 바로 올라갈게요. 샤워를 하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왠지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왔어요? 하는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청초하고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삼겹살과 함께 먹을 각종 쌈, 채소와 파절이, 그녀가 직접 담근 장아찌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요. 우와, 이모님, 이거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감탄하는 제게 그녀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얼른 앉아요. 배고프겠다. 라며 웃어 보였어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두런두런 오가는 대화, 그리고 이따금 부딪히는 소주잔 소리가 낯설었던 공간을 금세 아늑한 온기로 채워주더라고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낯선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느끼는 고충과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가만히 들어주며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속내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어요. 지훈 씨는 젊어서 좋겠다.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가 쌉쌀한 소주를 한 번에 털어넣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걸까?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다가 조용히 늙어가는 걸까 하고 비 오는 날이면 그런 생각이 더 깊어져.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오더군요. 이모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직 너무 젊고 아름답고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그녀를 위로했어요. 제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지훈 씨, 이 나이에 누굴 어떻게 만나? 남자들은 다 어리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잖아. 나 같은 이혼한 여자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그냥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겠지. 체념 섞인 그녀의 말투에는 깊은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제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네요. 그럼 제가 이모님 애인 할까요? 정적이 흘렀죠. 그녀는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늠하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이내 그녀는 푸으흐. 얘가 정말. 지훈아. 넌 우리 영미 언니 친구 아들이야.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기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아니, 진심이에요. 솔직히 저 이모님만 괜찮다면 정말 애인 할 수 있어요. 이모님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옆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드릴 수 있다고요. 제 단호한 말투와 뜨거운 눈빛에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잡힌 손을 빼내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아주지도 않은 채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진심이야? 작게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당연하죠. 대답과 동시에 저는 홀린 듯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죠. 첫 입맞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네요. 그녀는 온몸이 굳은 채 저를 거칠게 밀어내더군요. 지훈아,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야.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설 수 없었죠. 저도 남자였으니깐요.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저를 밀어내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가 저를 받아주기 시작한 거였죠. 그녀 역시 한참이나 남자가 그리고 사랑이 그리웠던 모양이더군요.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한참 동안 서로를 탐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네요. 지훈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른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는 영미 언니 친구 아들이고 나는 너보다 15살이나 많은데.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세상의 시선과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뒷걸음질 치려는 그녀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더 단단히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민정 씨, 처음으로 이모님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그녀의 어깨가 작게 움찔하더라고요. 나이 차이, 다른 사람들 시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 눈앞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서민정 씨만 보여요.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제가 지켜줄게요. 제 진심이 가닿았던 걸까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홀로 단단하게 버텨왔을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20대 후반의 남자와 40대 초반의 여자라는 세상의 편견도 어머니 친구의 동생이라는 껄끄러운 관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의 조금은 특별하고 아슬아슬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네요. 비 내리던 그날 밤의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그녀의 눈물과 저의 서툰 고백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밤도 저는 퇴근 후 그녀의 집으로 향해요. 그녀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과 포근한 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깐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